김민수 레몬 리서치 대표님,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보통 뒤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대놓고 얘기를 하시네요. 야, 아주 그냥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아니 근데 네. 어제 어제 또 뭡니까 목요일 인포메스 라이브에서 또 2부에서 또 각도기님하고 우리 김 대표 나오셔가지고 또 한번 역대급 또 방송을 한번 하셨더만. 아 어제 뭐 거의 어제 우리 또 각도기님 왜 그렇게 길길이 뛰셨어요? 폭주. 네. 이 행동주의 펀드와 행동주의 펀드와 그리고 또 한국 시장이 어. 또 나아가는 큰 그림에 대해서 네. 빅픽처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네. 왜 거기다 언론이 간섭을 하느냐 네. 이런 쪽에 그냥 보시죠. 뭘 제가 또 얘기를 합니까? 저도 폭주합니다 오늘. 아니, 저 봤거든. 네네. 저 봤는데 네네. 또 하나 좀 시비 좀 걸고 싶은 게 10이요? 전원사채요? 아니 다 똑같은 매일 거의 매일 빠지지 않고 들어오시는 우리 인포메스 라이브 애청자분들이시거든요. 채팅창을 보면은 네. 그러면 시청자나 독자는 똑같아요. 다만 이제 진행자만 요일별로 달라. 네. 근데 얼마나 이 금요일 진행자들이 우습게 보이면은 왜 금요일 날은 왜 한 번도 넥타이 매고 정장 안 해요? 우리 차 소장님은 그래도 늘 저렇게 그거 와이셔츠 입고 하는데 네. 어제는처럼 그렇게 넥타이 매고 이렇게 쫙 한번 왜 금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은 맨날 이렇게 대충 자다가 온 복장이에요? 요즘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네. 이렇게 그건 아니고요. 진행자가 좀 우습게 보여요? 그런 것도 아니고 아니다. 그 대답이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무서운 질문하세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것도 다 보통 이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드레스 코드. 드레스 코드. 그렇습니다. 주말이니까 조금.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많은 화요일은 분들은, 네. 또 수요일로 넘어가다 보면 이제 중간이다 보니까 이제 네. 그런 또 다 안 되네요. 이제 넥타이 매겠습니다. 예, 넥타이 매고 여기다 이렇게 매겠습니다. 이렇게 매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컨셉을 잡으셔야 돼요. 제가 넥타이를 풀러 썼던 이유가 중요하거든요. 차수영 교수. 네. 금요일 날. 아니 제가 원래 저도 직장 생활 오래 했으니까 넥타이 매고 다녔죠. 저 네. 빨간 넥타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네. 하도 먹어서 살이 찌니까 이게 넥타이를 매면 숨을 못 쉬더라고요. 그게 버릇이 돼가지고 컨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컨셉하고 김민수 대표 컨셉은 다른 거예요. 100kg까지 안 쪄보셨잖아요. 아 그렇구나. 실생활형. 네. 몸을 사리시면서. 네, 알겠습니다. 위클리 리포트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야 이제 적응하셨군요. 예, 완전 적응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양해 말씀부터 잠깐 드리게 되면 제가 요즘 오늘 만약에 시장 얘기를 하면 답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지금 시장 뭐 매크로 이거 볼 때가 아니에요. 지금 미쳤어요 시장이. 그래서 매크로 볼 때가 아니야. 이제 막 매매하느라고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폭주하면 같이 폭주해줘야 돼요. 그래 보니까 저 작년에 가장 최대로 많이 매매했던 것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래서 일단 눈이 좀 정신이 없고요. 네 그리고 또 일정이 하나 있다 보니까 좀 짤막하게 했습니다. 오늘의 글로벌 리포트는요. 위클리 리포트는요. 말도 안 되네. 예. 그거 감안해 주시고 핵심만 담겨 있다. 오케이. 핵심만 담겨 있는데 언제 끝나나 보자. 이것도 한 40분에 끝나나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다 군더더기 빼고 지금 자리가 어디인가? 지금 자리가 어디인가? 네. 이제 나스닥하고 코스피 월봉을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이제 저는 이제 작년에도 이제 나스닥 만 깨질 수 있다라고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벌써 진행이 됐던 게 나스닥은 이제 그러니까 지난 한 2000년대부터 이 선을 훼손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선은 제리 55선. 그렇습니다. 네. 월봉. 월봉이니까 55개월 선. 그렇죠. 오케이. 예. 여기에 지지를 할 것이냐. 근데 보통 보면은 지난번에도 몇 번 보면은 지지하고 그냥 닿자마자 우사탁 올라가거든요. 그랬죠? 네. 이게 물론 외부 변수가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반응은 감안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갔다가 계속 붙어요. 갔다가 올라갔다. 지지하고 올라갔다. 지지하고 올라갔다. 벌써 지금 몇 번째예요? 한 5번째 되네. 그렇죠. 예. 한 작년 하반기 서너 번 되네. 예. 작년 하반기 계속 이랬었죠. 예. 이러다가 한 번은 확인하고 돌아가지 않을까.
여기가 이제 정확하게 1300, 뭐 1200 뭐 이렇습니다. 뭘 확인해요? 밑으로 한번 확인하고. 밑으로 한번 확인하고. 네. 그래야 단단하게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봤다가 예, 다 틀렸습니다. 예. 틀렸고요. 네. 근데 결론은 지금 자리는 지지하고 이제 저항선에 딱 들어오는 자리죠. 이게 거의 비슷한 패턴과 나스닥은 중장기적으로 나오는 지지권을 지켰다. 근데 코스피는 그거가 이탈됐죠. 이탈되고 한 일이 뭐냐면은 이게 딱 중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심이 되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 7개월째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 상황에서 또 저항 딱 들어온 자리. 그러면은 이제 이때도 외국인들 샀다 뭐 안 샀다 그러면 쭉 밀렸다가 또 잠깐 샀다 안 샀다 그러니까 또 쫙 밀렸다가. 예. 요 중요한 역할을 해준 쪽은 뭐 다 아시다시피 저희 기관 이러면 안 되죠. 대의 그들. 네, 역할이 컸었죠. 예. 그래서 이제 딱 갖다 붙입니다. 붙이는데 이제 지금부터가 본 게임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두 개 다 지금 일단 우하향하는 빨간색 선 고점끼리 연결한 선에 저항선에 지금 머리를 닿았다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코스피 나스닥은 조금 성격이 다르겠지만 코스피는 일단 이걸 뭐라고 할까요? 외국인의 돈 이러면 안 되죠. 돈의 힘. 돈지랄 하시고 싶으셨구나. 그런 저급한 단어 쓰시면 안 됩니다. 네. 이런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 앵커님께서는. 확 와닿잖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죄송합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 일단 보면 코스피도 나스닥처럼 저렇게 좀 길게 했으면 전 좋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2020년부터 이격이 급격히 벌어졌죠. 나스닥이. 예, 그러니까 기존과는 좀 다르죠. 예, 이격이 예. 벌어진 게 예. 55일선이라는 게 결국은 봉들의 그 썸인데 이격이 확 벌어진 상태에서 이격을 축소하는 과정. 그러니까 저 이격을 벌려놨었던 나스닥만의 특유의 기술주들에 대한 우리가 많이 쳐졌던 밸류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좀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단순하게 저희 차트로만 이해할 것들이 아니라 밸류를 높게 주면서 이격이 벌어졌다가 그게 축소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그 밸류를 다시 줘야 된다라면 주가가 상승하는 동력으로 차트를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밸류를 다시 준다면. 나는 조건이 붙어야 된다라는 거죠. 저 차트를 이해하려면. 근데 그 밸류를 준다라는 조건이 아니면 저 오버밸류 나왔었던 어떤 이격에 대한 것들에 대한 휴유증이 오래 남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두 번째는 코스피 같은 경우 지금 월봉인데 저 월봉을 넓게 보이면 저 나스닥처럼 만약에 넓게 보이면 진현 구간대 딱 지금 저게 그 우리가 소위 얘기했던 박스피 구간이죠. 박스피 구간인데 박스피 구간에서 잠깐 2020년과 2021년에 이탈을 했었죠. 저 역시 동학개미 운동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물량 부담도 같이 우리가 해석이 들어가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예. 지난주부터 우리 차 소장님 너무 예리해지셔가지고 옆에 가기가 겁이 나. 베일 것 같아. 제가 와서 그런가 봐요. 제가 오고 나서 굉장히 예리해지셨다는 말씀 많이 해요. 그러네. 그 인과관계가 그렇게 되네. 그러면 저도 그동안 소장님을 우습게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세요. 괜찮습니다. 다 받아주실 분위기입니다. 려원 씨 예리하다. 맞아. 지금 오늘 차 소장님도 준비한 자료가 있어서 네. 그래요. 어쨌거나 일단은 그러네. 저다가 사실 다우하고 S&P 500은 넘었는데 나스닥이 지금 딱 200일 선에 딱 그렇죠. 머리를 대놓고 지금 네. 오늘 넘을 수 있냐 마냐 오늘이라기보다도 이번 2월 1일 날 그런 상황이네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차이는 그럴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미국과의 동조성보다는 이제 춘절 끝낸 다음 주 중국의 변화. 네. 아마 지금 이번 주 나왔던 글로벌 펀드 자금 동향 보면은 대기하고 있습니다. 빨리 열려. 자 게임 들어가지 이러고 있는데 이 효과가 이번 주에 한국은 좀 나왔어요. 네, 이 나왔던 효과를 다음 주에도 똑같이 연결돼서 같이 가느냐? 그러면 결국에는 그거거든요. 2,500. 결론은 딱 그렇습니다. 2,500 돌파하면서 외국인들 지금 하루에 1쪽씩 삽니다. 지금. 그러니까. 네. 이 힘 그대로 보인다 그러면은 가야겠죠, 당연히. 네, 가야 되는데 이제 그 뒷배경이 미국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국 많이 보면서 움직일 것 같고요. 중국. 네. 이제 다음 주부터 열리니까. 네. 뭐 약간 예고편이 홍콩이 살짝 보여주긴 했더라고요.
근데 오늘 홍콩장 열렸어요? 어제부터 열렸습니다. 어제 네. 그렇구나. 저 혹시 선생님 나는 중국이나 홍콩이나 거기라고 쳐다보지도 않았디. 네. 올랐구나. 네. 오 그러네. 좀 이렇게 다양한 식견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우리 MC님이신 줄 알았던 예. 조용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분이 이제 그거 확인하면서 가자. 근데 또 아쉬운 거는 거래는 좀 아쉬워요. 거래. 네. 거래량? 만약에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좀 붙어줘야. 그러니까 일봉상에서는 좀 살아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계속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모르겠어. 뭐 이제 갔다 오면 또 내리겠지 뭐 이런 상황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좀 붙어줘야 되겠죠? 네. 이렇게까지 보고 있고요. 다음은 또 이거 바빠도 할 건 다 했네요. 그래도 예. 지수 예탁금 신용잔고 딱 보게 되면은 지수 가는 거에 비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데 근데 지금 살짝 신용은 살아나고 있고 이것 봐라 움직이네 그러면서 이제 신용 살짝 들어오고 있고 예탁금도 살짝 돌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한 46조까지 돌아온 것 같은데 이게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시장이 살아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외면했던 거 아닐까라고 하는 신호가 나와서 이게 만약에 그러면 2,500이 돌파된다.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러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게 갑자기 쫙 올라올까요? 또 쫙 올라오겠지. 특히 최악의 시나리오는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선생님. 최악의 시나리오는 저 공백을 지금 외국인들이 메꾸고 있잖아요. 지금 외국인이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 지금 고객탁금 빠진 거랑 지수 올라가는 공백에는 외국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걸 보고서 이제 2,500 뚫는다 해서 개인들이 들어와 주면서 지수가 꺾여버리면 또 물리는 거죠. 또 물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최악의 시나리오다라는 가정이고요. 어쨌든 저 공백은 좀 외국인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반신반의한 거죠. 지수가 올라가면서도 올라간다 외국인들이 산다라고 하면서도 아직 선뜻 못 들어오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개장하고 나서 한 5분 10분 채 안 됐을 때 갑자기 개인이 순매수가 숫자가 딱 뜨니까 지수가 마이너스로 가더라고. 그러다가 결국 뭐 이렇게 그냥 쭉 외국 개인이 뭐 1조 2천억 가까이 팔리고 외국인은 한 1조 가까이 사고 이러면서 이제 지수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저도 제일 걱정이 이래요. 이러다가 이제 누군가 사면 누군가 팔아야 되는데 오늘 순매수는 누구야 했을 때 주체가 개인이고 누가 팔아야 했을 때 외국인 이래 보면 이제 아침에 순매수 개인 해졌을 때 쫙 잡혔을 때 뭘 제일 많이 샀는지 아십니까? 개인 순매수로 네. 뭘 잡았어요? 코버스. 코버스. 예. 1월달.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1월달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 코버스. 잠깐만 귀가 좀 이상해요. 근데 한편으로 또 이런 또 의견도 저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라고 보는데 지금 어찌됐던 이제 올라온 것들이 삼성전자랑 이제 지수 관련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은 논의를 예, 치고 예. 지수 관련주들이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6만 원대 삼성전자 중반 정도면 물리신 분들이 조금 매물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오랫동안 이제 물렸던 분들 네.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제 다양한 이유로 이제 일부에서는 제 주위에서도 벌써 이제 제 친구 중에 이제 주식 안 하겠다 이제 원금 받으면 안 하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일단 원금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 몰빵이 무섭다라는 걸 느낀 투자자들도 있다라는 거죠. 제 논지는 그거예요. 삼성전자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사와놨는데 삼성전자를 기다리는 동안 수많은 종목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내가 지금 매매를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다행히도 삼성전자가 내가 상가에 오니까 팔았어. 그럼 그게 어떻게 되냐는 거죠? 다른 종목으로 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시장 유동성 공급이 된다. 그러니까 이 고객탁금이 새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물렸던 돈들이 원금이 오면 팔아서 빠져나가는 돈도 분명 존재하지만 네. 시장 내에서 머무는 돈 같은 경우는 새로운 유동성을 공급해 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결코 나쁜 건 아니다라고 보는 시각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2020년과 2021년 특히 2020년 같은 경우 그렇게 많지 않은 고객탁금 그러니까 2020년만 해도 고객탁금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런 상태 갖고 주가를 끌어올렸던 것들이 매매할 때마다 돈을 버니까 매매가 그냥 매매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물려서 좀 매매를 못했다가 이제 소위 유동성이 으로 풀릴 수 있는 자금들이 생겼다라는 것은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호재로 볼 수 있는 거죠. 이틀 걸 외국인들이 만들어줬다 하더라도. 그렇죠. 맞아. 근데 아까 그 말씀은 진짜 좀 그거 한데 아침에 개인이 순매수 들어왔을 때 제일 많이 산 게 꽃버스였다. 네. 빠지는 쪽의 배팅도 그것도 레버리지선 인버스단이 꽃버스였다. 그러니까 약간 긴장하다가 이거 판대네? 가마.
끝. 오케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보고요. 이번 주 참 드라마틱했네요. 이번 주도. 네. 딱 이틀이 없는 3일 동안의 데이터인데 그냥 뭐가 이렇게 또 그런지 외국인들은 2조 3일 동안 2조 5천억? 네. 하루에 수목금 사흘 동안에? 네, 수목금 사흘 동안에 게다가 코스닥은 좀 관망하더니 갑자기 테슬라 실적과 함께 변화 나오다 보니까 땡큐! 이러면 안 되죠. 풀! 맞나요? 네. 그냥 땡겨 하세요. 예. 영어 이제 앞으로 공시도 영어로 하셔야 됩니다. 저희 방송도 이제 영어도 틈틈이 써셔가지고 같이 융화하는 이런 글로벌 투자를 그래서 외국 네, 좀 당황하시지 마시고요. 그래서 외국인들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제 기관이 문제입니다. 얘네 이쪽이 항상 보면 그렇더라고요. 요즘에 보면은 이번 주에 시장 외국인들이 딱 땡길 때 일단 팔아요. 초반에는 팔다가 눈치를 싹 봅니다. 이 외국인들 시간 지나면서 점점 들어오는 거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같이 삽니다. 오히려 그러면서 시장 쫙 들어오고 물량 반대로 가고 이런 쪽이 나오는데 근데 아쉬운 거는 뭐 한 1월 둘째 주 정도는 연기금이 조금 활약하더니 거의 뭐 존재감이 상실돼 있네요. 하지만 전기전자는 다릅니다. 지금 연기금이 어떤 변화를 나온지 연기금 최근에 보니까 전기전자 쪽에서 의외로 매수 많이 하는 거 삼성전기 이런 것도 보이고요. 뭐 LG전자였나 이런 것도 좀 보이는 것 같고 의외로 이쪽에 변화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외국인들은 뭘 샀느냐? 그냥 2조 5천억 중에서 1조 5천억을 베팅을 여기 있다. 네, 그냥. 네네. 근데 거기다 항상 이런 거 데이터 보면서 좀 그렇죠. 지금 또 1조 8천억이 팔려 나간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게 지금 그냥 잘 버티시던 거 팔려 나가네. 이제 조금만 좀 그러시면 안 될까요? 그래.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저도 오늘 오후에 다른 데서 그랬잖아요. 매물 좀 한번 걷어 들여보시라고. 오파 쪽에다가 그냥 한 비워 넣어보라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이번 주부터 그건 이제 실제 매매할 때 느낀 점 중에 하나는 이번 주부터 뭐 한국 차세대 뭐 거래소 뭐 시스템이 딱 맞물려 가지고 호가가 바뀌었습니다. 요거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약간 단기 트레이더 하시는 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거 뭐 10월달에 저희가 이미 그 다뤘던 뭐야 뭐 단위가 더 100원 하던 게 10원 하고 그 네. 말씀.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조약을 보면서 봤을 때 이제 호가들이 이게 촘촘해지다 보니까 이게 긍정적인 작용인지 부정적인 작용인지 모르는데 매매를 하는 입장 쪽에서는 일단 호가가 이렇게 더 촘촘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더 매도 호가 매수 호가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이제 주가를 올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이러고 있다가 일단 호가 저 위에 있는 거가 안 보이잖아요. 저 위에 게 한번 훅 들어옵니다. 그때 기다려요. 그러니까 다시 물량 쪽 나오는 거 보고 그걸 안고 움직이더라고요. 항상 턴할 때 보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건 좋은 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봉 보면서 들어보면은 물량을 이게 쭉 잡아가는 게 보여져요. 거기 호가가 낮다 보니까. 옛날 같으면은 50원, 100원 있으면은 이 많은 물량 턱 잡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또 그 다음에 턱턱 올라가는데 요게 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건 좋은 점. 단점은 분봉이 늘어집니다. 늘어진다는 게 뭐. 그러니까 보세요. 예전 같으면 50원, 100원 단위로 있었는데 지금은 1원 단위로 만약에 10원 단위로 좀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쭉 하고 가다가 그냥 쉬는 타임들이 요게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전 같았으면 50원, 100원 단위로 움직이면 이 분봉이 팍팍 이렇게 뛰거든요. 이렇게 늘어지는 이 단계. 이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바였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아마 대응하실 때 이제 과거에 뭐 좀 짧게 매매하셨던 분들의 분봉은 좀 약간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여기 매매 포인트가 나올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저도 그냥 투자별 매매 동향 보면 우리가 좀 인사이트를 또 얻을 수가 있죠. 뭐냐면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주 같은 경우는 제가 1월 3일 날 다른 자리에 보면 기관들은 팔 수밖에 없었던 상황 말씀드렸고 외국인들이 들어와 줘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들어왔죠.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한 게 뭐죠? 1조 5천억을 전기전자를 샀죠. 그러면 연기금과 기관은 소위 똥줄이 타는 거죠. 저들이 지수를 땡겨버리면 펀드들 수익률이
격차가 확 벌어지는 거죠. 그러네. 그러니까 인덱스들이 따라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무서운 게 뭐냐면 지금 같은 장에서 외국인들이 마음 먹고 삼성전자를 땡겨버리면 가만히 있어도 기관 연기금들 들어올 거야. 그러네. 들어오는 거죠. 눈에 보이는 패죠. 예. 개인들이 팔고 나가는 건 우리가 이제 개인 입장에서 안타깝지만 내가 조금만 땡겨주면 얘들이 따라 들어올 텐데 그러면 나는 조금만 힘쓰면 되네. 지금 판이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계속 팔았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턴에서 움직일 때. 그러니까 1월 저희 설 연휴 그 한 일주일 사이에는 계속 팔았습니다. 안 되겠다. 지금 다시 들어오잖아요. 이게 부장님 말씀하신 그 얘기거든요. 이러다가는 도저히 그 이제 그 수익률에서 인덱스 벤치마크 대비 벌어져 버리면 내 평가가 떨어지니까 무조건 인덱스는 따라 이게 액티브가 따라 들어오는 얘기는 안 해요. 연기금은 저 외국인들은 인덱스 니네만 들어와도 우리 충분히 수익 거둘 수 있어. 얘네 전략이 무서운 거죠. 복잡하게 파생과 연관돼 살 필요도 없고. 그래 자들이 진짜 바둑으로 치면 꽃놀이패야. 꽃놀이패죠. 예. 삼성전자만 건드리면 되고 여기에 이제 LG엔솔이 들어와가지고 분산될 거라고 봤는데 같이 엮여서 이제 들어가 버리니 꽃놀이패죠. 근데 그 전략을 우리가도 이게 어쩔 수 없는 거고 우리나라 현실이 그런 거니까. 근데 그걸 읽어내고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강여원 효과 크다. 저렇게 예리하실 수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오케이. 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자료 보시면 왜 이렇게 늘어졌죠? 네, 이렇게 이번에 뭐 이렇게 막 이게 강세장입니다. 이게 야,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막 겹치네. 네, 그렇게 보이는데 일단 외국인들은 그냥 한국을 살 때, 그러니까 외국인들 주로 매매하는 게 지금은 딱 비차익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그 베이시스 계산해가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전혀 없고 거의 다 비차익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상관없이 시간으로 보면 이렇게 쫙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됐고 사 이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삼성전자 들어오는데 특이한 게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사기 시작해요. 요거를 변화를 잘 보면 한때 그랬거든요. 저희가 삼성전자가 턴하거나 어떤 방향성을 가져가기 시작할 때 우선주까지 같이 건드리면서 나중에 이게 좀 의미 있는 시그널이 나온다. 그러면은 우선주가 더 강합니다. 요거 물론 차이가 많이 안 나요. 안 나기 시작하는데 탄력들이 더 강한 경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일단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게 SK하이닉스도 사는데 SK하이닉스 저 7만 원에 있던 거 9만 원대까지 오니까 못 사겠는데 그러면 대안이 하나가 있습니다. 대안제. 예? 대안? 얼터너티브. 얼터너티브. 네. 그래서 아까 안개꾼 미소님이 그러시더라고. 네. 영어 하는데 네. 문장은 없고 단어밖에 없다. 그렇죠. 그렇죠. 얼터너티브. 오케이. 저희 다 들통나요. 그 정도에서 마무리를. 그 정도로. SK 스퀘어가 있죠. 중간 지주사. 이것도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움직이거나 방향성 나오기 시작하면 이거 따라 움직이더라고요. 후행으로. 그것도 한번 보시면서 같이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론은 지금 자동차 쪽도 실적 발표하고 사고 삼성 SDI 지금 2차 전지 쪽부터 반도체까지 해서 삼성전기까지 들어오는 요 구조. 근데 금융 쪽에서는 신한지주만 삽니다. 신한지주만 가장 많이 삽니다. 네, 그게 그러니까 보여줬잖아. 이렇게 한다며 라고 해서 신한지주를 사는데 중요한 거는 나머지 금융지주는 어떻게 이게 확인이 돼야 또 확산이 되겠죠. 그래서 그게 보이는 상황들이고 코스피에서는 기관들 사는 거 보면은 기아를 그렇게 사는데 왜 오늘은 빠지죠? 글쎄 신기하네. 네, 그런 상황들이고 거기다가 거의 비슷한데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 요 자리 나스닥 100 선물 이게 뭐죠? 이걸 왜 이렇게 많이 사죠? 그러니까 레버리지까지도 이렇게 쭉 들어오게 되면 일단 이런 거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돈은 별로 없는데 마음은 급해요. 기관이 예, 어떻게든 따라가려고 무지 노력하는 게 보이는 게 이런 자리들. 예, 그때 12월 초 방송할 때는 막 꽃버스 사고 그러지 않았던가?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잘했네. 이게 이거 한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방향 맞춰놓고 거기 막 따라가는 추종 매매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기관 쪽에도
프랍데스크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네. 네. 벌어야 되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들은 그렇대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그게 뭐죠? 흐름에 맞춰. 막 뷰 같은 거 없고. 네. 그렇지. 이거 뭐 단기 하루 이틀짜리 이런 것만 노린다고 하는데 그 말씀은 정확해요. 네. 저기 뭐야, 뭐 누구라고 뭐 들으시는 중에 이쪽 시장 계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국채 쪽에 진짜 귀신 하나 있었어요. 그래 이제 고스트. 세미나도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면은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좀 그런가 봐. 전혀 다른 세계 같은가 봐. 그러니까 저런 얘기를 저 사람은 왜 하지? 이제 내가 먼저 프레젠테이션 하면은 이거거든. 그렇게 안 했는데요?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의 어떤 그게 없는 거야. 네. 진짜 트레이드는 그렇죠. 샀다가 안 사집니까? 뭐 갖다 밀어버리고 밀어도 안 밀리고 뭐 밀다가 터지면 또 바로 그냥 말아버리고. 가만히죠. 네. 그런데 하루도 안 터지는 진짜 고스트가 있더라고. 그리고 그 친구한테 무슨 뷰나 네. 거시가 어떻고 뭐 이런 게 연준이 어떻고 어쩔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래가 그게 돈이 되냐 이거지. 그 말도 일리 있는 거지. 근데 알아야죠. 알아야 대처를 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 몰라도 돼. 몰라도 되는데. 왜또 이제 몰라도 되는데. 매크로의 거장님께서 또 네. 이런 걸로 또 이렇게 또 하나의 또 시장이 있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도 또 행세하려면 또 아는 척하고. 좀 슬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 네. 마지막 저 코스닥까지 정리하게 되면요. 그냥 코스닥은 움직인다 싶으면 이제 그거죠. 2차 전지 소재 살아났다라는 쪽에서 움직이는데 의외로 이제 저 JYP 그 엔터 쪽 관심이 높은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 순매수 쪽에서 JYP 보게 되면 작년 11월 달부터가 계속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비중 계속 높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올라오는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스트레이트 키즈. 4년 만에 BTS 5년 성과를 땡겨버렸잖아요. 그런 거 잘 모르셨잖아. 공부하고 오신 것 같아요. 네. 아니 우리 차 소장님 그래도 내가 동질감을 느꼈던 게 게임이나 엔터 쪽으로 오면은 그냥 같이 나하고 같이 이렇게 입 벌리고 듣는 쪽이었는데 뭘 이렇게 막 배신감을 느끼십니까? 네오이즈가 왜 52주 신고가냐? 피해 거짓 뭐 이런 거 이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 손 떨고 계세요 지금. 왜 그렇게 예리해졌어? 해 맡기고 나서 오우 씨. 인정. 예. 네오이즈 나오니까 피해 거짓은 기본. 플러스 3개가 더 있습니다. 아 진짜. 신에게는 3개 게임이 더 있습니다.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뭐 그렇고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신스틸이라고 있습니다. 네. 네, 이거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사냐?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시고요. 이거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나 그런데 뭐 하는 회사예요? 신스틸, 신철, 신철이용. 아니 영화에서는 신스틸러 해가지고 그 갑자기 이렇게 탁 관객들 눈을 갖다 휘둥그러게 하는 그 어떤 등장 인물을 신스틸. 네, 이거 그냥 신은 한자로 신, 뉴, 스틸은 쇠, 그냥 컬러 강판 하는 회사입니다. 컬러 강판. 컬러 강판. 예. 그냥 그렇게 그렇게 든 회사인데 뭐 블록들 비슷한 거 방금 나왔더라고요. 문필 보셨죠? 네? 방금 문필 보셨죠? 아유, 뭐 알라 그러냐 이런. 예. 아니, 제가 빨리 방송을 그래. 40분 안에 끝내야 된다. 소장님 것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보면은 의외로 지금 넥슨 게임즈고 쪽에 성과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원래 넥슨 쪽이 일본에 강하잖아요. 블루 아카이브라고 하는 게임들이 지금 매출 1위로 등극하다 보니까 그날 바로 뿜더라고요. 이러면서 일단 뭐 그런 개별적인 얘기들, 그래서 뭐 카카오 게임즈는 같이 산다고 하더라도 카카오 게임즈는 지난번에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아직 구조에 대해서 라이온하트 게임즈에 대한 어떤 이면적인 이 내용에 대해서 약간 좀 고민은 하지만 시장에서 분위기는 올해 카카오 게임즈 라인업 보니까 화려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과연 될 것인가? 뭐 오딘 기대작 뭐 나오는데 개인적으로는 영상 보고 나서는 그렇습니다. 그냥 이게 중국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중국도 관련이 있겠죠. 네. 뭐 파노 얘기도 나오는데 근데 파노도 그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파노를 왜 지금 여드냐? 네, 그 사이에 중국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열어줘도 되겠다 뭐 이런 느낌들 이게 나와서 작용하는 것 같아서 그냥 애써 그렇게 뭐 파노에 대한 의미를 좀 크게 갖기는 좀 힘들 것 같은 네. 그런 생각들입니다.
게임도 중국과 우리나라가 이제 구분이 됐고 원래 미국은 콘솔 게임이었고 우리는 MMORPG가 주력이었고 이게 중국에 먹혔다가 중국은 이제 RPG 게임이 대세를 이루다 보니까 우리랑 약간 격차가 벌어졌죠. 그리고 중국도 이미 게임에 대한 우리가 화장품도 이미 이제 판을 잃어간 것처럼 게임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처럼 판을 열면 우리 MMORPG 게임에 대한 중국의 어떤 과거의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중국도 트렌드가 변했고 중국 게임에 대한 어떤 퀄리티도 변했고 그래서 이제 확 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먹자 할 것이 과연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이 이제 시작된 거죠. 게임 중에서 혹시 지나가다 버스나 아니면은 뭐 영상 보면 그 게임 있을까요? 원신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이렇게 명훈 앵커한테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원신? 그 원신이란 네. 게임 본 적 있어요. 네. 와 이거 진짜 이게 중국에서 만든 게임인데 진짜 화려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들으세요, 소장님. 뭐 아무 편견이 없습니다, 저는. 네. 이 게임의 특징이 아마 분명히 이제 엔진은 썼을 거예요. 다른 거 썼을 건데 그 정도까지 올랐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희가 게임을 할 때 보면은 게임 캐릭터가 360도 회전이라든가 네. 아니면 공중에서 이렇게 날아가는 표현들 이거 할 때 아직까지는 중국 게임 하게 되면 되게 어색하다라고 하는 걸 반투영 뭐라고 하는데 그거 까먹었는데요. 그런 쪽으로 하는데 이번에 게임은 완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많이 좋아졌나 보네요. 그 한국에서도 매출이 10위 안에 들어요 항상. 그렇게 되면 지난번에 업데이트하다 보니까 뭐 2위까지 올라오더라고요. 구글 플레이 쪽에서.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에는 중국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막아놓고 키우고 가서 돈 벌어와라 이렇게 지금 나가는 건데 솔직히 무서워요. 근데 텐센트나 이제 정부랑 그러니까 중국 정부랑 약간 좀 손잡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이들이 이제 발톱을 내서 이제 점점 더 영역을 확장할 텐데 우리는 과연 대처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근데 해나님은 지금 원신 얘기하시니까 뭐 1, 2만 원도 아니고 수십만 원 돈지른 기보이라고 아주 짜증난다 지금. 뭐 한다고 또 돈지를 해요 이거. 이게 그러니까 왜 그렇게 그래픽을 화려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왜요? 막 이렇게 훅 홀려요. 홀리면은 와 그러면 이제 내가 또 다음 때 키우기 위해서는 그 보면 이제 뭐 무슨 예전에 무슨 그런 것도 있어요. 뭐 백연속 뽑기 이런 거 혹시 뭐 영상 보면 그런 거 나오죠. 있었잖아. 그러니까 과거의 중국 게임들은 그랬어요. 막 풀어주고 그러다가 다 무슨 레벨이 1000이에요. 네, 너 1000, 나 1000 한번 붙어봐. 근데 거기서 내가 져요. 거기서 이제 현질하게 만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또 우리 얘기가 잘 하고 있죠 제가 단가가 되게 낮아요. 단가가. 예. 근데 원신은 개발비가 있다 보니까 이거 초 업데이트 할 때마다 1000억 단위로 들어갑니다. 몇 천억 들어가요 이게. 근데 유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뽑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강한 걸 유도를 하는데 이게 먹혀요. 먹혀요. 예. 그게 이제 문제죠. 게임 얘기 자세히 안. 예, 그래서 끝났습니다. 예, 게임 얘기하게 되면 좀 피곤하니까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참. 예. 끝. 네. The end. 40분 전에 끝내셨어요. 야 끝냈습니다. 네. 예. 오늘 목표였습니다. 예. 단어 2개짜리 처음 나왔다. The end. 자 이제 차 소장님. 뭘 네. 준비를 하시죠? 아니요, 저 외국인들 매수가 지금 사는 거에 대해서 예. 자료가 있어가지고 화요일 날은 좀 늦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좀 급하게 좀 가져와 봤습니다. 좀 첫 번째 제가 1월 3일 날 방송했던 거 슬라이드를 그대로 가져와 봤는데 이건 1월 3일 날 했던. 예, 1월 3일 날 했던 그 자료입니다. 그때 이제 네. 제가 저기 대신증권에서 나온 자료인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1월 달에 1월 효과가 나타나겠느냐라는 거에서 키는 외국인들이 쥐고 있다. 아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위에 빨간색 같은 경우 이제 기관들은 팔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기관들은 팔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은 12월 달에 기관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 배당과 관련된 것들이 항상 1월 달에 출회가 됐으니까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빠지는데 밑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면 외국인들이 들어와 주면 1월 효과가 나타나고 외국인들이 빠졌을 때는 1월 효과가 없었다라는 게 그때 이제 해서 결국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걸 보자라고 했었던 거예요. 저때 지금 저 자료에서는 외국인은 저 까만 막대기잖아요. 그거보다도 저 회색 막대기는 개인이었고 과거에 평균적으로는 그러기 1월 달에 개인들이 많이 샀었고 근데 그 효과가 나타났었던 것들을 보면 밑에 거를 보면 외국인들이 샀을 때 나타난 거고 보면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한 1조 정도를 사면 1조 5천억을 사면 외국인들이 갖고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재밌는 게 처음에 1조 정도 샀을 때는 기관들이 계속 팔았었어요.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급속도로 들어와 버리니까 역대급이잖아. 5조를 샀으니까. 그러니까. 5조를 사버리니까 기관이 이제 서둘러 지금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따라사기 시작했다. 그 효과가 나타났다는 예, 걸 이제 예. 설명드린 거예요. 이제 예. 저희가 이제 저희 방송에서 1월 3일 날 외국인들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게 지금 효과가 나타났다는 거고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외국인들 순매수 추이를 보게 되면 다음 장 보시면 네. 지금 현재 이 모습이 지난번 저희가 금요일 날도 얘기했듯이 제가 이제 상해 지수랑 이제 우리가 커플링을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아직 안 넘어가고 있어서요. 예, 순매수 추이를 놓고 보게 된다라면 순매수 추이도 저기 보면 외국인 지금 대만하고 같이 가요. 오른쪽 걸 보면. 오른쪽에 이제 보면 주황색이 대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정색이 우리나라인데 저게 추이가 같이 가죠. 아하.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제 저 자료는 대만하고 이제 연계를 시켰어요. 아마 TSMC 때문에 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중화권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고 외국인들이 지금 역대급으로 사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다음 거까지 좀 보게 된다라면 지금 일단은 우리가 그 작년에 했었던 얘기가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팔고 있다라는 거죠. 오른쪽 그림을 보면 룸이 지금 많이 비어 있다라는 거죠. 2020년 초반에 약 39%에서 지금 약 31.7%까지 떨어져 있으니까 예. 룸이 좀 비어 있고 그다음에 왼쪽에 보면 저런 것들이 좀 돼 있다. 마지막으로 한 장만 더 보고 일단 멈추겠습니다. 환율. 제가 계속해서 11월 달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달 초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자, 저 빨간색 보세요. 전 세계에서 환율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22년 작년 9월 말 대비 14% 났어요. 14%나 원화가 절상. 네. 그 그 부분까지 외국인들을 요인하는 요소였었다. 이 부분으로. 근데 이게 지속되느냐 여부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지금 있는 현상들을 저렇게 정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일정도 잠깐 한번 보고 가시죠. 일정이요? 네. 다음 것까지 좀 띄워주시면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면은 마지막 보면 오늘이 27일인데 네. 오늘 PC 물가 나오고 네. 토요일 날 이제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 저 우리나라 시간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보고 화요일 날 유로존 GP 저기 오른쪽에 있는 것은 오른쪽 끝에 있는 게 이제 그 전년이고요. 왼쪽에 있는 게 예상치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니까 유로존 중국 차이신 PMI 그다음에 목요일 날 FOMC 저기 나온다. 그리고 2월일 날 FOMC가 네. 있는 거고. 유로존까지 다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차 소장님께서는 아까 우리 김 대표 가져왔던 자료 중에 제일 첫 번째 그게 코스피하고 나스닥 월봉 어떻게 연음까지도 염두에 두시는 거예요? 저항선? 좀 그렇죠. 저는 좀 개인적으로 보면 일단 뭐 여러 가지 논리로 볼 수 있겠죠. 이걸 뭐 펀드멘탈로 접근하느냐, 아니면 뭐 반도체 빅사이클로 접근하느냐 여러 가지만 놓고 보지만 저는 가끔 이렇게 그냥 차트를 주봉이나 월봉으로 딱 이렇게 종합지수까지 놓고 보면 거래량이랑 같이 놓고 보면 야 이거 뚫기가 만만치 않을 텐데라는 생각이 작년부터 계속 들었어요. 하락 추세에 대해서도 언젠가 멈추겠지만 멈춰서 이게 당장 과거 이렇게 차트들을 놓고 길게 놓고 보면 이렇게 2020년과 2021년에 있었던 상황들이 역대급으로 이격을 벌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모든 걸 다 떠나서 차트만 놓고 보면 이격 축소 과정이 분명 존재할 것이고 그 기간은 생각보다 길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아까 그 저항 구간 뚫기가 쉽지는 않다? 그 말씀이요? 네, 일단은 뭐 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힘이 좀 모여야죠. 이게 지금 물리적으로 이렇게 공이 내려오는데 멈췄다 그래서 이게 다시 올라갈 만한 힘이 지금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멈춰서 숨을 좀 골아야 뭔가를 좀 이렇게 다음 방향을 모색하지 않을까. 그것만 놓고 보면. 여기에 이제 수많은 뭐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라든지 뭐 펀드멘탈이 계속 이제 종목에 따라는 다르지만 지수만 놓고 보면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연준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 내지는 그 FOMC를 갖다가 너무 지금 시장이 좀 간과한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개그 담당이신 것 같아요. 아니,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그 담당도 개그 담당이지만 여원 씨 방금 제 기분 이해하시겠어요? 어떨 때는 때려주고 싶어요. 이게 다 이게 뭐 좀 너무 인텔리한 얘기하고 막 이렇게 머리 막 그런 얘기 하게 되면 제가 약간씩 이렇게 좀 약간 이지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 그럼 아직 뭐 주식의 경험이 이제 많으신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그 자리에 앉으시는 분들한테 많이 제가 섭외는 한번 들어가 봤어요. 혹시 단타를 한번 뭐 이런 얘기들도 예, 쑥쑥 들어가셨는데 이제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제가 한번 체크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아, 여원 씨가 네, 네. 단타 기질이 네. 있는가? 네, 제자를 좀 조금씩 들어오기 저는 시작을.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 바로 그게 필요합니다. 일단 잘 비벼야 되는 거고요. 네. 우리 려원 앵커님께서는 네. 이번에 2,500 뚫고 한번 좀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은 여기서 끝일 것이다. 그냥 뭐 좀 별 재미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냥 감. 아, 네. 조금 더 갈 수 있겠다. 네. 그러면 한 어느 정도쯤? 약간 어려운데요. 원래 이런 게 네. 아무 별 생각 없다가 툭 던지는 게 맞아요. 저는 2,600은 손 닿지 않을까? 와, 저 등록하시고요. 할까요? 네, 30% 할인 쿠폰 나갈 겁니다. 이거 이제 꼭 가져가시고. 네. 근데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원래 제가 보던 비는 상주하고 있는데 틀렸네요. 상자하고인데. 네, 상주하고 틀렸고 이번에도 좀 진행됐었을 때 솔직히 매매는 많이 하는데 지수나 흐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제 끝나고 나서 이렇게 체크하다 보면은 이제 외국인들의 동향이나 아니면 왜 중국이 리오프닝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생각 들면은 의외로 뭐 환율 떨어지면서 나온 변화 원래 환율도 고점에서 떨어질 때 전혀 외국인들이 반응 안 했어요. 정확하게는 금리 떨어지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중국 리오프닝 나오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확하게 뭐 환율 가지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환율은 일단 첫 번째 이게 필요 조건은 아니고 네, 충분 조건인데 어떻게 또 같이 또 그렇죠. 환율이 떨어져서 네. 말하기는 좋지. 예. 거기다가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왔던 거는 보통 보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주간 그 글로벌 펀드 자금 동향을 보게 되면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이 중국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딱 2주밖에 안 됐어요.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50억 달러씩 들어오던 게 뭐 70억 달러씩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 게 처음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들어가서 이렇게 뭐 이런 조단위로 사기 시작한 게 지난주부터 요때가 제일 흐름인데 그 사이에 지수가 오른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면 이게 이들이 움직이게 되면 이 정도의 파장이 크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이겠죠. 그러면 저희가 또 솔직히 뭐 예측한다고 맞습니까?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뭐 예측해서 앞으로 연준이 나오게 되면 금리가 꺾이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계속 제가 수요일 날은 한상원 박사님께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뭐라고? 섹터 좀 해보시죠. 섹터. 예. 섹터. 예, 섹터 플레이 좀 해보시죠. 바로 손절당했습니다. 막 그러고 모르겠고 원형 탈모하면서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원형 탈모주 갖고 오라고 하셨잖아요. 같이 여기 계셨어요. 그 당사자분께서. 네. 네. 원형 탈모 관련주? 네, 관련주 좀 갖고 있긴 오라고. 있어요. 모래모라면서. 네. 모래모. 네, 뭐 그런 뭐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이게 지금 결론은 그렇습니다. 시장이 약간 판을 깔아주다 보니까 이제 항상 섹터나 종목 움직일 때는 그렇거든요. 이게 더 이상 밀리지면 않는다. 그러면 뭐가 막 그 작년에 당한 거에 대한 막 울컥울컥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뭔가 좀 다들 관심이 높아진다. 그러면 폭발하는 과정들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게 실제로 매매할 때 보면 그런 거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이게 막 울분에찬 매수가 막 들어오는 것들. 근데 그게 결국에는 트레이더는 가슴을 같이 뛰어야 되거든요. 동조를 해줘야 되는데 난 저거는 모르는 거야. 뭐 예전에 NFT 때 당했어. 이걸 선 긋기 시작하게 되면 그거는 전혀 내가 대응을 못하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또 올랐다고 이런 거 아닙니다. 뭐 솔트럭스 이런 얘기 없습니다.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말 잘하셨어. 네. 연준 관련해서 잠깐만 좀 보태면 연준 질문 하셨잖아요. 예. 연준 질문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작년에 연준의 스탠스의 변화를 준 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나의 트리거가 됐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공급에 대한 어떤 인플레이션이죠.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이 어떤 효과를 나타낼 것인가에 대한 우려감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IMF 총재가 그 중국의 리오프닝이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선풀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게 이제 세계 경기를 억누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그게 제가 연초에 했던 말이고. 연초에 했었던 거고 이번 주에 22 총재가 또 거론을 했어요. 22 총재가 거론한 건 뭐냐면 그 중국의 이번에 새로운 리오프닝 그다음에 그 높은 저축률 때문에 수요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많은 그 글로벌 그 수장들이
중국을 지금 다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에 지금 저게 어떻게 불똥이 튈 것이냐라고 보는 거죠. 분명히 지금 중국이 막대한 저축과 3월 달까지 상황에서 경제를 바싹 땡길 텐데 이 땡기는 효과가 과연 건전하게 지금 가뜩이나 잡아오는 인플레이션을 그냥 다시 자극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여기서 자연스럽게 소프트 랜딩으로 가는 거에서 일조할 것인가 지금 다 거기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물론 이제 이것에 연준의 스탠스에 직접적인 연결하기 어렵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지금 이제 무서운 게 뭐냐면 소비가 촉진이 된다라면 용수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그냥 뭐 평상시라면 아침, 점심, 저녁을 먹으면 그 세 끼를 먹는 거잖아요. 근데 네. 저녁을 안 먹게 되면 예. 저녁 먹은 걸 8시에 먹고 야식까지 또 먹는 거죠. 네 끼를 먹게 되는 거죠. 예. 이해가 되시죠? 보통 같으면 세 끼 먹고 끝내서 넥타이 풀어야죠. 되는 건데 내가 안 먹었으니까 보복 소비가 그게 용수철 효과죠. 그 용수철 효과가 오버 소비를 일으키고 오버 소비를 일으킨 것들이 수요를 자극시킬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긴장하고 있다. 요거가 연준의 향후 스탠스에는 중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사실 중국 리오프닝은 그런 측면에서 양날의 검입니다. 양날의 그죠? 검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저기 조금 모처럼 한번 연초에 한번 이게 호성심이 생기네. 한번 이기고 싶은 생각이 들고 하는데 그 전에 살짝 한번 차소연님 이제 힌트는 AI 로봇 네. 어제 하고 오늘 하고 어제 하고 지수가 펑펑 날아가고 막 외국인들이 미친 듯이 하고 이렇게 하는 와중에 AI하고 로봇은 좀 상대적으로 부진해요. 야들 다 온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익하다가 이제 또 한번 이렇게 소위 말해서 숨고리하고 또 더 가려고 이렇게 하는 거. 제 개인적에는 어제 동시까지 끝났다라고 저는. 오케이. 자, 이거 한번 합시다. 솔트룩스. 싫은데요? 아니 이렇게까지 올라왔는데. 아니 25일 날 3만 원 찍었는데 네. 25일 날 3만 원 찍었는데 네. 저기 뭐야? 지금부터 한 달 후에 네. 3만 원 위다. 3만 원 아래다. 네. 아니 뭐 지금 진짜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게 이제 이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자의 판단에 오류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제가 AI를 치면서 요 몇 개 회사만 보고 있거든요. 시장의 핵심은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시장의 핵심은 만약에 그러면은 차라리 이 상황이 되게 되면 저희가 뭘 봐야 되냐면은 이게 지금 움직이는 이제 트렌드를 쭉 보게 되면 다 뭐가 움직이냐면은 소프트웨어 업종이 움직입니다.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네. Not hardware. 네. 이게 왜 움직이냐면 이 배경이 일단은 상장하고 나서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던 배경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막연하게 소프트웨어를 하지 말고 어떤 회사? 어떤 소프트웨어? 네이버 카카오도 소프트웨어죠. 거기다가 뭐 오늘 급등했던 뭐 한글과 컴퓨터도 소프트웨어죠. 거기서부터 이런 회사들이 쫙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안 한 게 아니라 성과를 내고 있는데 적자가 났던 적자나 아니면 갑자기 작년에 실적이 확 줄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인건비가 급증했어요. 거기다가 개발비 계속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지금 뭐 비용들 같이 들어가겠죠.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들어가는 효과들 그대로 나오게 되면 이것 때문에 원래 이렇게 소프트웨어는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ROE는 높아도 결론은 밸류는 그 정도다. 그럼 이거 깎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나오면서 심각하게 나왔던 효과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복원되는 과정이에요. 자세히 보게 되면. 그게 이제 바탕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AI는 그걸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여기도 연결되고 여기도 연결되고 나중에 가보세요. 이제 중국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또 한 번 더 간다 그러면은 중국발 얘기가 한 번 더 나오면서 또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지. 네. 근데 그거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지금 아마 저희는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게 밸류 그리고 또 과거에 신산업이 나왔을 때 고점 찍고 내려가는 이런 현상들 다 보다 보니까 저 정도 올랐으면 됐어. 그런데 절대적인 시총은 아직까지 3천억이 안 돼요. 이런 회사들이.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만약에 플레이어가 있다고 하게 되면은 신산업이 움직여서 이제 저희가 보기 시작한다는데 이게 뭐 물론 실적은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이제 만약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애저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에서 이거 지금 전문가용으로 오픈 AI 거 탑재하는데 한 달에 5만 원씩 받습니다. 구독료 발생하네요. 그러면 오픈 AI한테 얼마를 떨어뜨려 주겠죠? 이런 현상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업종의 가장 큰 장점은 이렇게
납품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활용을 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쌓아가기 시작하게 되면 또 실적은 금세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 거에 하나 네. 또 저를 듣고 있어. 예. 그냥 그렇다. 그냥 신산업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라는 정도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주가는 뭐 거기다 플레이하는 거는 뭐 저는 그래요. 그냥 심적으로 저 끝날 때까지 그냥 계속 붙는 입장이죠. 그리고 끝나서 이제 고점 신호가 나왔다. 그럼 분명히 저 매매 들어간 거 손해 봐요. 손해 보는데 여기서부터 올라가서 먹었던 거 가지고 지금 내가 만약에 70% 수익이 나 있다. 그럼 나는 여기서 10% 빠지는 거 보고 60%에서 끊겠다. 이 입장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저희가 예단할 필요 없거든요. 이게 시총 다 그랬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갔었을 때 6천억대 발표가 났거든요. 삼성전자에서 지분 투자한다고 발표가 났거든요. 그 정도쯤에서 이 회사 돌아가는 거와 로봇에 지금 관심도를 봤을 때 시총 1조는 가겠다라고 했더니 뭐라고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지금 1조 3천억까지 갔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신산업이 나왔을 때 시장에서 반응하는 이런 속도들이나 그리고 또 글로벌 시장에서 바라보는 솔직히 AI 업체들 보면은 저희가 아직까지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에요. 같은 레벨로 보게 되면. 근데 또 많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IBM에서 예전에 혹시 그 기억나십니까? 그 이름이 까먹었는데 의료용 로봇, 의료용 AI 관련돼서 그거 한번 투자했다가 그 팔리지도 않아가지고 결국에는 나중에 거의 뭐 대규모 손해 보고 정리했던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데자뷰가 나오면서 얘기를 또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실패는 있어요. 실패는 있는데 계속 그게 쌓여가지고 기술이 완성되기 시작하는 그 과정이다. 라는 것도 보면서 그냥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태풍에 비교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첫 번째 태풍에 이제 그 필리핀에서 딱 불었던 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챗봇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불기 시작했고 우리나라 KT가 이제 챗봇을 얘기하면서 이제 더욱 더 힘을 더 강해졌죠. 여기에 이제 그러면서 물론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쪽에 들어가서 직접 밸류가 이게 시총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지금 저는 이 흐름을 보는 거예요. 갑자기 이거 없었던 것들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 관심에 따라서 적절 밸류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갑자기 계기가 됐던 것이 AI를 하고 있었던 업체들이 있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한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KT도 한대라고 하면서 점점 이제 힘이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몇몇 회사들이 또 얘기가 들어오면서 힘을 더 삼성도 한대, 그러면서 힘을 더 보태줬던 거죠. 보태줬던 상황에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정부가 이제 7천억을 투자해가지고 이쪽 하겠다고 계속 여기다 에너지를 쏟아붓는 거죠. 근데 이 태풍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면 소수의 한두 종목씩 올라가다가 오늘 올라간 종목은 저는 이게 만약에 AI 종목은 왜 그동안 안 올랐다 오늘 갑자기 홀로 급등하지? 그러면 태풍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 거죠?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어요. 엄청나게 세게 불고 있죠. 하지만 태풍의 중심선에서 그 힘은 분산이 된 걸로 보는 거죠. 제가 보는 관점은 그거예요. 제가 어제 끝났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펀더멘탈을 보자는 게 아니라 이 미래의 흐름을 보자라는 게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 태풍이 지금까지 와갖고 온 경로에서 지금 우리나라 그 막 경고를 때리잖아요. 태풍 온다 했는데 막상 딱 우리나라에 도착하면 열대성 이거 바뀌었다라는 것처럼 제가 받은 느낌은 그거예요. 종목들이 점점 퍼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아니 그놈의 P2E 아니, 그러실 아니, 거죠. 다 아는데 소장님 대사를요. 이웃집 재벌 아들 아니 재벌집 막내 아들. 재벌집 네. 막내. 이웃집에 재벌 아들이 있어요. 대구 사셨으니까 그 이웃집이 재벌이 됐죠. 네, 이웃집이. 글쎄 거기서 또 우리 또 준기형 나온다고 뭐 갑자기 레몽레인 하다가 그게 갑자기 2배가 갔어요. 네. 아 그러면은 2배 갔다가 뭐 한 20-30% 조정도 아니고 지금 보면 또 원위치야 또 2만 원이야. 아니 우리나라 주식은 뭐 그래요? 뭐 드라마 한 편 나오면은 여기 저기 아침부터 저녁까지 라이브부터 정규 방송까지 이웃집 막내 재벌 뭐 계산하면서 레몽 재벌집 막내 아들. 재벌집 막내 아들. 일부러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 해가 하는데 예능을 위해서. 그걸 갖다가 한 달도 못 가고 원위치 하는데 네. 아닌 말로 무슨 AI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다 있었다니까요, 이 정도. 다 있었잖아. 네. 다 있었고 이세돌이가 빨파고 하고 붙어가고 터졌고 그때부터도 AI고 그렇습니다. 뭐 챗 GPT? 아니 그게 하늘에서 뚝 떨어졌느냐고 다 얘기하잖아.
심지어 저기 뭐 택시 기사들도 맨날 그 아 근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제가 뭘 어떻게 뭐 운전을 뭐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 이거 모처럼 이거 하자니까. 다 왔는데 왜? 제가 보기에는 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로봇도 이제 돌아갑니다. 처음에는 무슨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전에는 뭐 어떤 종목들이 올라갔냐면은 뭐 무슨 유진 로봇, 추림 로봇 막 그러면서 뭐 이렇게 다 한다는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돌아가냐면은 로봇 산업이 커지게 되면은 거기 들어가는 대표적인 부품들이 들어간다. 그래서 기어드 모터부터 감속기 그래서 하모닉 시스템 이런 것들 다 정리되면서 그거 움직였었습니다. 그 다음엔 또 보니까 로봇의 구분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지금 삼성이 투자했어. 그러면 LG 쪽에서 투자해서 뭐야? 그러다 보니까 아까 외국인 산 것 중에 로보티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게 확산되는 과정이에요. 주변 그렇죠. 예,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를 보고 이 종목들이 강하다는 걸 판단은 안 빠진다. 확산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저희가 뭘 해야 됩니까? 그건 투자 아이디어를 갖고 계속 붙어봐야 되는 거죠. 근데 핵심은 이걸 보고 있어야 이게 꺾이게 되면 나머지는 또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말한 논리는 산업이 펼쳐지는데 그거 가지고 예전에 그랬다가 또 꺾이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저희는 매매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수익을 오늘 딱 끝나고 났을 때 이렇게 머리 땡겨 수수료 빼고 나 오늘 20만 원 벌었어. 30만 원 벌었어. 라고 하는 수익을 하는 트레이더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큰 흐름들이 나왔었을 때 그냥 나는 없어. 난 못해. 뭐 이거 보니까 예전에 크게 당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크게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럼 지금 여기서 나와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이게 트레이더의 의무예요. 물이 흘러가는 쪽? 그렇죠. 쪽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40% 할인 쿠폰. 예. 예. 감이 있으신데요. 예. 네. 그만하겠습니다. 내가 여원시 부군을 한 만나야겠다. 큰일 나겠다. 제가 테마주들 상패까지 간 얘기 소장님이 하지 말라는데 할까요? 하시죠. 오늘 또 나온 기사가 있죠. MS가 메타버스 사업부 해체한 거. 마이크로소프트가 메타버스 사업부 해체해버렸어요. 메타버스 사업부를 해체했다고? 해체했습니다. 예. MS가? 예. 마이크로소프트가? 예. 기사가 좀 있어요. 그렇게 한때 메타버스가 미래를 구현할 거라고 봤는데 해체해버렸어요. 그 말씀 듣다 보요. 오스템 임플란트는 상패 얘기는 뭐예요? 상표는 좀 앞선 얘기고요. 네. 굉장히 중요한 게요. 지금 우리가 오스템 임플란트하고 SM하고 KTNG가 같아 보이지만 결이 상당히 다릅니다. 전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번에 지금 기자들이 좀 뉘앙스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뭔가 크게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일단 팩트만 체크할게요. 일단 19만 원이라는 가격을 제시했죠. 대주주들은 25만 원에 처분합니다. 왜냐하면 자회사를 1,000억을 또 받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쳐주면. 그리고 온갖 적자 다 이번에 다 없애버려 줍니다. 그리고 이번에 횡령관리에서 사라진 돈도 그냥 없었던 걸로 유야무야 해버리는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금 18%에서 9%로 떨어지죠. 그 다음에 자제분들이 갖고 있는 12전하면 다 15%로 환원됩니다. 뭐죠? 이게 주주 친화적인 정책인가요? 팩트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KTNG. KTNG는 지금 얘기 나온 행동주의 펀드에 대해서 KTNG가 거부를 했죠. 예. KTNG 입장에서는 니네들이 아무리 그러라 우리 지분 있고 니네 말 안 들어도 돼라는 거고. SM은 이번에 SM 행동주의 펀드를 한 사람이 20일부터 핸드폰 끄고 잠적했어요. 이수만 조카인데 이수만 왜냐면 친척이 이렇게 된 건데 이게 지금 나중에는 배임으로 소송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라 그 부분을 이제 펀드를 해가지고 기사에서 나온 겁니다. 그분들 보게 된다면 지금 이게 겉모습은 행동주의 펀드에 따라서 주주 친화 정책이라고 하지만 내막에 들어가 보면 복잡한 회사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승우나라님 말씀 맞다나 김 대표에게도 배워야죠. 예, 오늘 지금 이렇게 저희가 조금 했던 얘기는 다음 주 화요일 날 조금 더 연장해서 해보겠습니다. 안 할 겁니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